혜라님 어제 MBC 라디오 뉴스 하이킥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윤 대통령이 이제 아직도 별로 반성하는 기미가 없고 이번 총선 참패의 원인을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해줘서 그런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들이 나온다고 해요. 혜라님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나요? 당연히 뭐 반성을 안 하니까 국민 앞에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안 하겠지? 대통령 성정 자체가 저러니까 이번 참패는 불보듯이 뻔한 거야. 그리고 이번 정권의 말로가 어떻게 되려고 저렇게 고집을 부리나? 국민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데 하늘이야. 이분은 어떻게 법으로 어떻게 됐고 참 어리석기 짝이 없어요. 머리 공부한 그 엘리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의식 자체가 너무 어리석고 무지한데 본인들이 똑똑하다고 착각하는 거지. 자기가 법으로 다 대통령 됐나? 아니잖아. 권력으로 대통령 된다. 국민 민심 표로 됐어. 벌써 표를 읽고 민심이 떨어지면 다들 거기 국무총리나 비서실장 탑딱지 않아 하는 게 왜 그래? 자기가 착각하는 거야. 지금 딱 졌을 때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하면 오늘 아침에 나왔대. 대통령이 지지율 떨어지니까 대변역이 필요하다고. 대변역은 마음이 대변역이야. 법률로 어떻게 하고 소용없어. 아무리 심판하고 법으로 감옥에 넣어봐. 나올 놈은 다 나와서 넬슨 만델라 봐. 25년 30년을 감옥에 썩고 나와서 대통령 해먹잖아. 늙은 나이에. 그치? 아이 막을 수가 없는 거야. 사람의 마음. 나 대통령 하겠어. 못 막는 거지. 그치? 그래서 법이나 권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변역은 마음이 중요해. 마음이 변하면 태도가 변해 인간이. 근데 안 나오고 아랫사람 시켜서 50몇 자 그냥 읽어. 그리고 대국민 담화도 안 한대요. 뭐 기자회견까진 바라지도 않아. 대국민 담화도 안 하고 국무회의 때 모두 발언한대. 그 태도 자체가 대먹지가 않은 거야. 국민 눈높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저는 대통령이 너무 두려워서 그렇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정말 이 뉴스에 나온 것처럼 정말 자기가 잘못한 걸 모르고 그렇게 하신다면 진짜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고집 부리는 거지. 자기 잘못 인정 안 하고 이분은 지금 미움이 잔뜩 올라온 거야. 한동훈 비대위원장 탓을 하는 건 사람이 잘못해서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내 탓이다. 윤 대통령은 내 탓이다. 여당 국회의원은 내 탓이다. 이래야 이 조직이 앞으로 살아날 가망이 보여. 근데 서로 남의 탓이라고 할 때 자기가 잘못한 그 약자, 잘못해서 졌을 때 약자 올라오잖아. 열등이 약자, 그치? 그 약자를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거야. 그거 보는 게 너무 두렵거든.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게 열등이 약자예요. 그 마음 보는 게. 그래서 나도 우리 구독자님들이 여당 지지자들이 많은데 이번 총선 참패로 엄청 열등이 약자 뗄 거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무서운 거야. 불쌍하고. 그래서 영채카드 뽑았잖아. 그래서 같이 지니까 차라리 낫더라고. 같이 진 마음 느껴주니까. 그 정도로 무서운 거야. 혼자 느끼기가. 그러니까 분명히 대통령도 그게 떴을 거야. 진 마음. 충격받았겠지. 그러면 그 진 마음을 들어가고 느끼고 그리고 그때 당장 듣자마자 나와서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막 울면 국민이 마음이 짠해. 바로 동정여론 일고 아우 대통령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바뀌거든. 근데 거기를 절대 안 들어가려면 고집 부린 약자. 그럴 때 뭐가 올라오냐면 미움이 올라와요. 그러면 네 잘못이지 이렇게.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도 진 열등이 마음 절대 인정 못하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직접 뛰지도 않은 사람도 지니까 막 한동훈을 공격하잖아. 그 미움이 올라올 때 누군가를 공격해요. 아니면 자기 자책을 하거나. 근데 전부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자책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자책하다 보면 자기 아픔으로 들어가게 돼 있거든. 꼭 미움이 올라오면 남한테 잣대를 대. 그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일 난 게 그 사람은 그래도 내 탓이라고 하잖아. 마음으로 그걸 진짜로 그 약자를 느끼고 겸허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말로도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분 나빠. 내가 약자 되는 게. 고집 부려. 굴욕감 너무 올라와. 내가 졌다는 거는 인정이 안 돼. 그러니까 아랫사람 시켜서 그냥 담화문 50자 발표하고 본인이 대국민 담화도 하기 싫은 거야. 열등이 약자 느끼는 게 싫어서. 너무 두렵거든 그걸 보는 게. 고집 부리는 미움이 올라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행보를 보여. 이럴 때는 국민들도 다 미움이 올라와요. 네. 참 무서운 게 뭐냐면 나라의 에너지장은 대통령에 의해서 좌지우지돼. 여당의 에너지장은 여당 대표. 야당은 야당 대표에 의해서 그 마음이 좌지우지되는데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미움이 올라와서 누구 탓을 하고 있어. 그러면 국민들도 전부 미움이 연동해. 그래서 대통령이 고집 부리면서 국민 앞에 겸허한 약자가 돼서 열등이가 돼서 꺾지 않으면 그리고 미움을 쓰면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책임을. 국민들도 똑같이 미움 써요. 점점 더 미워하게 될 거야. 이번 정권은 갈 길을 잃을 거야. 네. 대통령은 겸허하게 반성해야 돼요. 근데 대통령이 고집이 센 게, 고집이란 뭐냐면 자기가 졌다, 자기가 잘못했다, 열등하다, 그리고 미안하다, 내가 잘못해서 얘기할 때 열등이 약자 마음이 뜨거든. 그 약자 마음을 보는 게 너무너무 두려워서 그거를 절대로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게 고집 부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 고집 부릴 때 뭐냐면 미움을 대신 쓰지. 절대 꺾지 않고. 근데 대통령이 그게 엄청 센 거야. 남한테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그거를 부모가 가르치지 않았나 봐. 부모가 잘못했을 때 부모한테 진짜로 잘못했다고 하고 컸어야 되거든. 근데 그걸 못하는 거야. 미안하다고 한 게 딱 한 번 있어. 부산 엑스포 실패하고. 근데 그때 국민이 전 국민적으로 그걸 막 질타하면서 사과해라 이러지 않았어. 본인이 스스로 자기가 잘못됐다고 느끼는 거에 대해서만 자의로 꺾어. 그건 꺾은 게 아니야. 사과가 아니야. 남이 잘못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당신 말이 옳습니다 하고 그 사람 마음 이해해주면서 내가 약자가 돼서 잘못했습니다 해줘야 이게 올바르게 약자 인정한 거거든. 교만하지 않은 거야. 근데 내가 잘못했다고 느껴서 내가 스스로 꺾어. 그리고 나는 스스로 나 이렇게 사과했다고 정의롭다고 느끼는 거거든. 이건 약자 된 게 아니야. 진 약자 된 게. 상대의 마음을 이해해 준 게 아니거든. 그래서 그때 사과는 무용지물이야. 국민이 사과를 원할 때는 안 해주고 사과를 바라지 않을 때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할 때만 사과를 안 해. 그건 사과가 아니야.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한 거지. 또 제가 궁금했던 거는 강서구청장 선거나 부산 엑스포나 이번 총선이나 이렇게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져서 너무 화가 나서 막 이유를 찾았다 이런 식의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누가 봐도 굉장히 질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을지. 머리형들의 폐해지. 절대로 상대의 마음을 느끼면서 마음이 이러니까 이렇게 될 거야로 생각을 안 하고 마음보다는 돈이나 법이나 권력이나 이런 데 초점을 둔 그런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 그랬대잖아. 민생 토론회를 몇 번을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 난 잘못한 거 없다. 이렇게 했대잖아. 근데 그 말이 뭐 그 사람 전한 사람이 사실을 뭐 정확하게 알고 전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런 소리가 흘러나오는 건 그 민생 정책 토론회에 그렇게 목을 메고 다녔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 아무 소용없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민생 토론회 그렇게 해서 몇백조 준다고 해야 소용없을 거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한 게 뭐냐면 국민이 민생 토론회에서 우리 돈 준다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거든. 제발 국정기조 바꿔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김건희 특검도 받아들이고 이종섭 황상무 사과해라. 경질시켜라. 이렇게 한 거야. 그걸 이해 안 해준 거야. 그걸 했어야 되는데 국민이 원하는 거 안 해주고 내가 해주고 싶은 거.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이렇게 해주면 좋지. 그리고 그건 뭐냐. 전부 국민 위해서 내가 해주는 거야. 그 엄청난 몇백조가 본인 돈인가? 국민 돈이지. 정치인들은 정신 차려야 돼. 대통령이야 모두 교만에 빠져서 국민한테 뭘 해준다고 말할 때 잘못된 거예요. 자기들이 뭘 해줄 게 있는데 다 국민 건데 국민한테 고맙다고 할 거밖에 없는데 자기들의 급여나 모든 것들이 다 국민 세금인데 뭘 해준다고 위에서 하는 것만 하지 절대로 아래에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국민 마음을 이해해 주는 걸 안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번에 이 총선 참패 직후에 대통령의 태도에 놀랬어. 참패한 거 괜찮아요. 내가 이랬잖아. 쇼츠에서 쫄지 말라고. 그냥 국민 마음 받아들이고 다시 겸허하게 잘하면 된다고 제자리에 가서. 근데 태도가 문제인 거야. 받아들이는 태도가. 잘못했습니다. 당연히 해야지. 어쩌면 충격받아서 바로 사과를 못하는 줄 알았어. 근데 대국민 담화 안 한다네? 기자회견도 안 한다네? 그리고 그냥 국무회의 때 모두 발언한다네. 이 얘기 듣고 놀랬어. 그 태도에. 교만한 태도에. 이 오만한 태도에 놀랬어요. 네라님 그러면 그 이번에 선거에서 낙선했던 소위 대통령의 측근 분들이 대통령실로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러 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때 그렇게 될 때 국민 마음에서 볼 때 어떤 느낌 들겠어? 고집 부리는구나. 우리가 떨어뜨렸더니 네가 다 구제해주면서 국민 여러분이 암만 떨어뜨려도 내가 구제합니다. 이렇게 고집 부리고 국민과 싸운 거로밖에 더 보여? 그렇잖아. 지난번에서도 여당에서 후보 공천에서 떨어진 사람을 데려다가 보란 듯이 임명하고 그게 고집이야. 내가 볼 때 윤 대통령은 남의 마음 이해 안 해줄 때 자기가 이기는 느낌인가 봐. 그게 미움인 줄 모르고. 미움이잖아. 이해 안 해주니까.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사람 갖다가 대통령실을 채운다는 게 말이 돼? 근데 그때 마치 이기는 느낌이 들면서 국민한테 심판받고 자기가 졌다는 걸 인정 안 하는 거야. 정말로 가정교육을 잘못 배웠습니다.
부모가 잘못했다고 할 때 딱 꺾고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걸 못 가르치신 거야. 그 대통령 아버지께서 예전에 얘기한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잘못했다고 느끼지 않은 건 절대로 사과를 안 하더라 하면서 그거를 약간 자랑스러운 느낌으로 얘기했어. 그때 내가 뭐가 잘못됐구나. 자기가 잘못했다고 느끼지 않아도 부모가 혼내킬 때는 그냥 잘못했습니다 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순천자예요. 하늘이 보기에 아름다운 애고거든. 근데 그걸 끝까지 고집부리는데 그걸 안 꺾었단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이래요. 하늘의 뜻으로 국민의 뜻으로 심판받았는데 잘못했습니다 하지 않아. 이게 더 큰 죄야. 총선에서 진 거보다 패배한 거보다 더 큰 위험한 거야. 이렇게 그 태도가. 나는 사실은 지고 국민한테 심판받고 괜찮아. 얼마든지 전화위복돼. 태도에 따라서. 전화위복이란 뭐야? 위기가 기회다야. 위기가 왔을 때 태도 변화.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했을 때 태도가 변화돼서 완전히 국민께 엎드리면 달라졌을 거야. 그치? 이종석 황상무 때도 즉각 대응을 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면 변했을 거야. 그치? 날마다 위기가 왔을 때 그 태도가 안 변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번에 또 한 변하네? 세게 쳤어. 그리고 마지막에 탄핵 저지선까지는 못 뚫게 했어. 그건 뭐야? 한 번 기회 준 거야. 국민이. 근데 또 이 기회도 버리고 계속 무슨 법으로 다 자기 지키려고 법률수석 만들고 그러면서 방탄이나 하고 그리고 공직기강 해이해지지 못하도록 하라 이런 얘기하면서 아랫사람은 자기한테 충성하길 바래. 근데 왜 자기는 국민한테 잘못했다고 안 하는데 내로남불이죠. 그렇죠? 그런 걸 볼 때 국민은 용서하지 않아요. 계속 이런 태도로 가면 국민은 한 번 더 쳐. 국민의 미움을 올리고 매를 불러 이번 정권이 고집부리면서. 꺾지 않으니까 국민이 점점 화가 나지. 근데 본인은 안 꺾으면서 이긴다는 마음이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꺾을 때는 자기가 지고 정말 초라해지는 느낌인데 그 느낌이 가짜잖아. 국민 앞에 그럼 강자입니까? 대통령이 약자해야지. 국민의 심부름꾼이고 국민에게 겸허하게 굽힐 때 국민이 부모처럼 인정하고 높이 존경하고 받드는 거지. 고집 부릴 때 국민이 밟아버려요.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못 봤습니까? 그리고 본인의 업보를 모릅니까? 본인이 전직 대통령 수많은 대통령을 옷을 벗기고 감옥에 넣었어. 그러면 그렇게 한 그 칼이 자기한테 돌아온다는 걸 알아야지. 항상 윤회하는 거예요. 겸손히 낮게 엎드려야 되는 거야. 무섭지 않나? 자기의 업보가. 그때 대통령도 옷 벗겨서 줄줄이 감옥에 넣을 때 그분들의 입장에서 아픔 못 느꼈을 거야. 자기가 버리고 느끼지 않은 아픔은 다시 느낀다고 했잖아. 내가 최상병 사건 때도 김건희 여사 특검 때도 조국 부인을 감옥에 넣으면서도 그 아픔을 인정 안 했을 거고 그렇잖아. 최상병 외압 때도 자기가 예전에 윗사람한테 항명했던 거야. 그대로 역지사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아 내가 예전에 이해 안 해준 아픔이 오는구나 하고 꺾고 이해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이해 안 해주고 가네. 몰아서 한꺼번에 매를 맞아. 큰일 나요. 잘못하면. 정말 박근혜 정권 버금가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거야. 윤 대통령 그렇게 고집 부리면서 이긴다고 정신승리할 때가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누구한테 대드는지를 봐야 돼. 하늘한테 대드는 거야. 민심은 천심이고 천심은 하늘이에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력 위에 있고 그 권력을 준 의식이라고. 그리고 집단 무의식은 한없이 자비로워. 태도가 바뀌고 굽히면. 하지만 계속 덤비고 할 때는 정말 가만두지 않고 혼내주는 거야. 절대 누구도 감히 이길 수가 없는 게 하늘이거든. 민심이거든. 천심이거든.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어제 그 뉴스에서도 국민을 이기려고 하는 최초의 대통령이 될 것 같다는 우려가 있었어요. 이기려고 했을 때 남은 건 매밖에 없고 박근혜 대통령도 이기려고 안 하고 굽혔지만 그래도 국민 뜻을 이해 안 해줘서 회초리를 맞은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이기려고 해? 이거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아무리 쳐도 안 되는 거를. 그 고집이 고집인 줄 모르는 거야. 그걸 좀 보셔야 돼. 그래서 마음을 잘하는 누군가 옆에서 조언을 해줬으면 좋겠어. 어떻게 보면 딱해요. 몰라서 저러는 거야. 지금 고집 부리면서 자기가 고집인 줄 모르고 절대로 진 마음 안 느끼려고 이긴 마음만 느끼려고 하니까 꺾지 않을 때 이긴 마음 올라오거든. 고집 부릴 때 이긴 마음. 국민 상대로 고집 부리고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하지. 이번에 당하고도 또 그렇게 합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옆에서 그동안 보좌해줘서 안전했다는 생각이 나는 너무 드는 거야. 내가 뭐라 그랬어. 윤 대통령은 좀 고집 꺾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언을 듣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전면에 내세우고 자기는 좀 조심해서 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지. 김건희 여사 보호 못해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너무 미움받을 때 이유가 있는 거야.
국민의 그 미움을 받아들이고 잘못했습니다 해서 동정론을 얻어야 되는데 고집 부리면서 잘못한 거 없는데 왜 미워해? 특검법 거부하고 남은 다 특검하고 남은 다 감옥에 넣고 남의 부인은 쳐놓고 내 부인은 보호하겠다고 그게 됩니까? 대통령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그렇게 되지 않아. 마음은 공정한 거야. 그리고 거기까지 갔을 때는 한 번 벌을 받으면 더 아파지는데 겸허하게 민심을 받들어야 되고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시 돌아와서 여당을 이끌면서 윤 대통령과 잘 조율해서 윤 대통령을 좀 안전하게 도와줘야 돼. 저 양반은 지금 옛말에 이런 말 있죠.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한다. 너무 어리석어서 자기 어리석음도 모르는 상태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 엘리트 의식의 폐해야. 의사들을 보고 되게 놀래고 있어 내가. 근데 그 의사들이 하는 말마다 그거잖아. 이번에 오늘도 보니까 뭐 과학 진리였나? 무슨 진리야? 지들이 진리야 그럼? 의사가 진리고 과학자는 진리야? 종교를 만들어 이것들아. 맨날 국민 모욕하는 발언을 하면서 국민은 우리 편이고 이번 정권 심판이 자기들을 도와주려고 자기들 편에 쓴 거라고 국민이. 미친 거지 그치? 마음을 너무 모르니까. 이렇게 머리 공부한 사람들이 마음을 너무 몰라서 저렇게 똥포를 차고 하늘의 뜻을 모르네. 똑같아. 그 의사 집단과 대통령의 마인드가 똑같아. 법조인과 의사는 앞으로 정치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민심을 몰라서 국민도 괴롭히고 마음 이해 안 해줘서 본인들도 힘들 거야. 국민이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마음 공부 위주로 바꾸지 않으면 가정교육부터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이 고통이 한참 될 거예요. 위대한 이슈를 통해서 정치인뿐이 아니라 우리 구독자님들도 얼마나 엄중한지 보세요. 제가 윤 대통령에 대해서 뼈 때린 소리 할 때 여당 지지자들은 그거 뼈 아파서 그러는데 뼈 때리는 소리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뼈 때리는 소리 해도 듣지도 않잖아. 고집이 얼마나 센지. 아파져야 당해야 아는 거야. 에고는 당해야 꺾이는 거야. 당하게 될 거예요. 지금도 고집 부리고 있어 아직도. 그럼 할 수 없어요. 나는 하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지. 지난번에 봐. 내가 역천자에서 한번 역천자 해준다고 내 입으로 했지? 망하잖아 역천자 하니까. 하늘의 뜻은 받아들여야 되지. 그걸 역천자 하면서 내가 잘났다. 다 두드려 맞는 거예요. 초토화되는 거예요. 하늘의 뜻을 알고 겸허하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고집 부리지 말고 그렇게 삽시다 여러분. 5월 3일부터 5월 13일까지 모나코 스페이스에서 열리는 예라 개인전 너와 내가 하나인 세상을 주제로 열리고 있습니다. 많이 와주세요.